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하는 정현재입니다. 이제 기본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지금 요약집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2차 과목 1차를 통과하시게 되면 2차 과목에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략 과목이고 그리고 투한 그 시간에 비례해서 또 성적으로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그 공부하던 그 방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면 이 과목에 지금 시간을 많이 좀 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목에 나오는 내용만 충분히 그 숙지를 하시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게 지금 뭐 머릿말에도 들어있지만 90점은 뭐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들으시면서 출제되는 부분과 또 출제되지 않고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사실은 참고되는 부분들은 강의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줄이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또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요하지만 또 출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들,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요약집은 법령 부분하고 실무 파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식이나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처음부터 좀 숙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제 오늘 첫 시간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자 챕터 1 총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 26회 시험에서 세 문항 정도가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1조 목적 보시죠.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5번 정도 시험을 치게 되면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게 출제 경향을 갖습니다. 근데 다행히 25회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그 제정 목적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밑줄 그어놓은 부분 그걸 중심으로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라서 한번 보시는 걸로 촉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 두 번째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그 업무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컷.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하는데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건전한 육성의 대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뭐 업무라든지 업자라든지 그렇게 밖에 나오니까 그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 되어 있죠. 거기까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금 조문상에 나오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뭐 유사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랬는데 일단 그 예로서 지금 예전 공인정전에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그 건전한 지도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도 육성입니다. 지도 육성. 그러니까 지금 지도라는 개념을 빼버렸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랬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뭐 부동산업이라든지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이죠. 업무가 아니고 이런 표현들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그 법제 변천이 나오는데 일단은 자유영업주의, 그 다음에 관료적 임명주의, 자유영업주의, 허가주의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1961년에 일단 소개영업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주의죠. 제도상으로. 그래서 소개영업법이 시행되는 시기, 소개영업법.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주의.
그리고 무자격이죠. 자격 없이 그 신고만으로 소개 영업을 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이라는 내용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감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1983년에 뭘 제정하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법을 시행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시행하고, 그죠? 시행하고. 그러면서 신고주의를 허가주의로 바꾸죠. 허가주의로. 그리고 무자격 상태에서 이제 자격제로 바뀝니다. 자격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자격 상태에서 신고만으로 소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업을 하게끔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때 이제 부르는 게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 이 중개법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뭐로 바뀐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도 바뀌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등록주의로 제도상으로 바뀝니다. 허가주의와 등록주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허가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이 가능하지만, 등록주의 하에서는 기준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등록제가 시행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하에서 원래 법 조문은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칙하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개인이 원래는 그 본칙에 있던 조항이죠. 근데 이 부칙은 보통 경과 규정이라든지 그죠? 시행 시기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적으로 그죠? 정한 부분인데, 중개인이 이미 이때가 1984년도 4월 1일부로 시행됐거든요. 자격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개인에 관한 내용을 본칙에 있던 걸 어디로? 부칙으로 옮깁니다. 부칙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하에서 중개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불러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 사람은 등록한 적은 없죠. 등록한 적은 없지만 등록한 것으로 보겠다. 어디서? 부칙에서. 그래서 이제 부를 때 그냥 줄여가지고 기니까 부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제 부를 때 부칙상 개공이다. 이 사람은 등록한 적이 없고, 그죠? 신고한 것을 허가받은 것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여기까지 용어가 좀 주의하실 게, 그래서 신고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허가주의, 그리고 7차 개정 때 그죠? 뭐로 바뀐다? 등록주의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등의 그 전문성 제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이 네 가지. 그리고 주의하실 건 육성, 건전한 육성의 개념이 아니라 지도란 개념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건전한 지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도 해가지고 X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시고, 자, 목적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총칙 파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등록도 나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딱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전제를 두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용어하고 이제 설명드리면 같이 묶어서 가죠. 지금 제2조 정의해가지고 자 6가지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중개행위에 관한 부분들이 그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가지 다 나올 수가 있으면 다 나오면 뭐 쉽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에 관해서만 묻게 되면 이게 중개행위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뭐 판례부터 언급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중개라 하면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기억하실게.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다 할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이 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그래요. 자, 매도인이 A라는 거죠. A라는 지금 매도인 그러면 실제로 와닿지만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요거 중개 의뢰인 그럽니다. 중개 의뢰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B라는 중개 의뢰인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중개를, 즉 중개는 소개거든요. 소개를 만다 의뢰한다, 의뢰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를 의뢰하는데 중개 의뢰인은 권리 있잖아요. 그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를 말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개 의뢰인의 종류가 몇 개 있더라? 2개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전 중개 의뢰인도 있고 취득 중개 의뢰인도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거래거든요. 거래. 이건 계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 하고 이걸 통상 뭐라 불러? 이걸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갑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그죠?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행위, 즉 알선행위, 중개행위, 소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갑의 중개행위의 대상이 뭐냐? 법률행위, 즉 계약이다. 이거죠. 계약, 즉 법률행위다. 근데 모든 법률행위는 아니다. 무슨 행위?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이다. 됐죠? 이걸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자, 중개행위다 그러잖아요. 중개행위. 중개행위는 뭘 중개행위로 하느냐?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중개행위는 이거 알선 혹은 뭐 소개 그죠? 같은 말입니다. 중개행위다. 그러면 중개행위의 대상이 뭐냐? 중개행위의 대상은 뭐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일단 뭐냐? 계약이다 그러잖아. 계약. 근데 법률행위는 계약인데 계약 중에서도 우리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인데 이건 쌍무계약이죠.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주고받는 거에 쌍무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라는 계약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변경에 관한 행위도 그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자, 중개행위 대상은 일단 크게 중개행위의 대상은 뭐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냐? 쌍무계약을 말하는데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말하느냐? 그렇진 않다. 그 밖에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대상이 되더라. 그러면 그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권리는 뭐에 관한 권리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죠? 그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다. 그죠?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뭐에 관한 권리? 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겠죠. 또 계약으로 그러니까 즉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정 권리다 이렇게 부르죠.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의. 자, 그러면 이 권리란 매매교환 임대차만이 아니고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그 권리는 뭐냐? 완전 물건인 거죠. 물건. 물건 중에서 완전 물건이 뭐다? 소유권이 있죠. 권리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이렇게 그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물건인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중에서 권능 중에서 일부씩 제한되는 게 뭐냐면 제한 물건이죠. 제한 물건이다. 그럼 제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자, 제한 물건도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사용 수익만 있고 처분권이 없는 용익 물건이 있습니다. 용익 물건. 그죠? 그리고 담보권, 처분권만 또 유보시켜 두고 있는 처분권만 있는 이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용익 물건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뭐 있죠? 지상권, 취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이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질권, 그 다음에 법정 담보 물건인 유치권 해가지고 자, 이 세 가지가 인데 지금 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권을 다르게 말하면 법정 담보 물건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 권리는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유치권은 그 성립과 이전으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성립은 관여할 수가 없고 이전은 됩니다. 꼭 좀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란 물건을 말한다. 그 물건 다냐? 그건 아니죠. 소유권과 제한 물건 가운데 용익 물건, 그리고 담보 물건 가운데 저당권, 그죠?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 중에서 뭐다? 이전, 유치권 이전까지. 그러면 물건만 되느냐 그러면 채권도 됩니다. 채권은 대인권이잖아, 그죠? 사람에 대한 경우니까 이건 외부로 공시가 된 경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임차권이라든지 환매권이 나오는데 임차권, 환매권이다 그럴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임차권, 환매권이다 할 때 주의하실 건 뭘 얘기한다? 환매권 그러니까 이건 등기된 걸 말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외부 공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권이다, 환매권이다 할 때는 등기된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물권, 채권. 그리고 물권, 채권만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원래 법정 권리는 대상이다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법정 권리 중에서도 법정 지상권, 그죠? 그리고 법정 저당권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이전 혹은 법정 저당권 이전 이렇게. 근데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지상권 이전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즉 권리가 제3자에게로 이전되는 걸 공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등기된 그죠? 등기된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건 뭐예요? 성립이죠, 성립. 즉 등기된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 그러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중개 행위의 대상은 법률 행위다, 그죠? 근데 법률 행위는 말 그대로 계약을 말하는데 쌍무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그 종류는 매매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포함된다.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란 해가지고요.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건, 그죠? 물건 중에서도 소유권과 제한 물건 중에서도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가운데 저당권, 유치권의 성립 빼고 유치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이라 할 때는 일단 대인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 이전 사실이 공시가 돼야 되니까 임차권과 환매권인데 이건 뭘 요한다? 등기된 걸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권리다 그래가지고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권리 그러는데 말 그대로 법정 지상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아셨죠? 즉 등기된 경우라야 제3자에게로 이전이 되는 경우다. 그리고 자, 이 본문 내용에서도 아셔야 되지만 중개행위다 할 때 기억하실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중개행위다 그럴 때 일단 첫 번째 중개행위는 누구도 가능하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중개행위의 대상은 뭐다? 중개행위 대상은 법률행위다. 그죠? 근데 법률행위인데 모든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왜? 법률행위의 대상이 뭐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해야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일 것.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렇게 됩니다. 중개행위의 대상은 뭐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이렇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다. 그렇죠?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중개행위의 대상이다. 그러면 X.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이다 그럴 때는 자 다시 법률상 규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죠. 법률상 규정에 의한 경우다 그럴 때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 그러죠.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다 그랬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임목이 있고요. 공장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까지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준부동산 그런 준부동산이다. 준이라는 말이 붙는 건 진짜는 아니란 뜻이죠. 가짜다. 근데 준부동산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준부동산이 많습니다. 항만운송사업재단, 업재단, 20톤 이상의 선박부터 해가지고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준부동산 중에서 뭐다? 딱 세 개만이잖아.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중개상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무조건 몇 개? 5가지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5가지. 이게 중개행위에 관한 경우고요. 그리고 중개행위다 알선 소개라 그랬는데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행위다 아니다의 그 기준이 중요한데 중개행위라야 보전기관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개행위라야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그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다 그럴 때 일반인도 가능하다. 또 하나가 어떤 걸 중개행위라고 볼 것인가? 이게 외형상 객관주의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개공이나 혹은 나중에 보는 뭐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란 알선 소개를 말하고 그 대상은 뭐다?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행위는 계약을 말하는데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쌍무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쌍무계약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를 말하는데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만이 매매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포함시키는데 이 권리는 무슨 권리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 권리의 종류는 물건,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완전 물건인 소유권, 제한 물건 가운데 용익 물건, 지상지역 전세권 3가지. 그리고 담보 물건 가운데 저당권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이 아니라 이전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채권은 대인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내용이지만 외부적으로 그죠?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한 경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임차권, 환매권 해가지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이렇게. 그리고 법정 권리다 그랬는데 이건 법정 지상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에 관한 경우인데 이건
등기된 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 법정지상권처럼 법정 권리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대신에 등기를 하게 되면 아셨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결국 다른 말로 등기된 법정지상권, 등기된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성립의 경우는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거 해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들의 설정을 위한 그죠? 경우가 개공의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중개행위냐 할 때 판단 기준은 개공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뭘 가지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즉 통념상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교재입니다. 6페이지에 중의. 자,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들은 제외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정여와 기부 체납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랬는데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계약만이 아니라 그 밖에 뭐도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도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지문에 보면 그 밖에 해가지고 변경까지가 빠지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말한다.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는 뭘 말한다? 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쌍무계약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죠. 쌍무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이 쭉 나와있죠. 그죠? 그거 완전 물건인 소유권, 영유물권 뭡니까? 지상지역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가운데 저당권, 유치권 이전.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물건인 가등기 담보권도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물권만이 아니라 채권, 그래서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도 된다 돼 있죠. 그죠? 예. 등기된. 자, 그 다음에 알선하는 것 그랬는데, 알선이란 뭐다? 이거 사실행위다, 독자적 행위다, 보조적 행위다, 준비적 행위다 그랬는데, 딱 정리하면 중개행위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 행위가 바로 중개 행위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통상 해가지고 참여 중개에 해당하며 금지하는 중개 방식은 없으나 상사 중개는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일방 중개, 쌍방 중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적극적인 중개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없으면 일방적 중개, 있으면 쌍방적 중개라든지 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종류가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자 갑니다. 중개 방식은 금지하는 중개 방식은 없으나 뭐는 안 된다. 상사 중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사 중개. 그 다음에 그러나 판례상 개공을 물어본다. 상인 보수 청구권. 상인으로 보고 그 보수 청구권을 중개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보아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혹은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같은 말입니다.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릇이 수수료를 받고 상법 총칙 등 상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요 상사 공인 기업 공인중개사를 뭐라 본다고요? 상인으로 본다라는 그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보수청구권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이 상법의 일부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체크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라든지 쭉 나오죠. 왜 틀렸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가 있는데 중개 업무다 했을 때 부동산 중개 업무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 기본적 상행위다 돼 있고요. 그리고 상인의 행위는 해가 쭉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줄
판례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생산시키기 위해서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해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장한 경우 있잖아, 그죠? 그 판례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판례도 그죠? 당사자, 거래 당사자로서의 행위지. 이건 중개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개 행위라고 할 때 자, 기억하시고 세 가지. 일단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중개 행위 여부 판단은 외형상 객관주의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게 중개죠. 그리고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그랬는데 모든 법률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은 아니죠. 법률행위인데 뭘 대상으로 하는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정 중개상물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개 있더라? 5가지가 있다. 하여튼 우리가 중개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한 법률 행위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라 함은 해가지고 내용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금 밑에 바로 책 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만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중개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란다? 공중, 줄여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중. 세 번째 중개업이란 갑니다. 자, 중개업은 이 요소, 몇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중개업이란 일단은 중개업이다 그럴 때요. 중개업은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가. 그죠? 의뢰에 의하여, 그죠? 뭘 받고? 중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하는 경우. 요 4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그때 중개업이다. 뭐, 의뢰 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끔. 그러면 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 밑에 그 예를 보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뢰 없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죠? 예. 의뢰에 의하여 즉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은 보수 청구권 있죠. 개공의 보수 청구권이 뭐였다? 발생했다. 이렇게. 그리고 보수 유상이죠. 이거 유상입니다. 유상. 보수를 받고 유상. 무상의 경우는 그럼 중개업 아니겠죠. 그죠? 무상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무상 중개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며 그죠? 승관주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원래 이걸 우리가 위임유사 계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판례상에도 이게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이 법 위반도 아니며 중개사물이 아니면 설명 의무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님 돼 있죠. 무상 공짜로 중개해주면 공인중개사법의 위반 여부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제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개를 그랬죠. 중개의 개념을 도입했다. 자, 볼까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많은 거다 알선하는 것 있잖아. 그게 중개가. 그래서 그 알선하는 것을 그죠? 만다고요. 업으로 행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중개업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돼 있죠.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문상에 이번에 이 지문 가끔 나오죠. 2개를 잘라놨는데 항상 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이것만 가지고는 뭐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유사명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우연히 아니면 뭐 일회성이든 우연이든 타인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라고 나오죠. 그죠?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의 그 바로책 보면 무등록자가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다음에 약속하거나 그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거친 즉 약속이나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 공인중개사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말은 그죠? 등록 여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중개업은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요소로 의뢰 보수 중개업입니다. 그리고 중개란 말이 들어가니까 중개업도 뭐다? 법정 중개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그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랑 관계없다? 등록과는 무관하다. 등록과는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그랬죠?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등록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무소가 있는 자. 중요한 건 거기에 1번이 있죠. 바로 책 뒤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X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아니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사람 등록한 사람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도 최소한 3개월까지 있죠. 3개월까지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공이라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하고 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럼 틀려요. 그다음에 5번과 6번 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묶으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고용인 그럽니다. 이제 구분하실 건 어떤 경우에 소속 공인회사 즉 소공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중개보조원 중보라고 그죠?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되고 소공은 공인중개사로 씁니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랬는데 일단 공인중개사 소공은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일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밑에 품위유지, 인장등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그랬는데 주로 지문에 나오는 건 주어가 나오는 건 인장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장등록 누가 한다? 개공 및 소공입니다. 개공 등이 아니고 저 고용인을 보통 표현할 때 등 그러거든요. 개공 등 그러면 개공 등 개공하고 누구 고용인 다 이렇게. 네, 여기에 소공은 그죠? 인장 등록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똑같이 인장 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이 될 때 인장 등록은 누구야?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은 고용인이 아니라 누구?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6번 중개보조원이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랬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승무 등 해가지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랬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조사 확인입니다.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그냥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한다. 고용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고용인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 중에 소공으로만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 경우가 품위유지, 인장등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뭐 이런 건데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인장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끝에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 부분은 따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